네,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업협회 최창호 전 국장입니다. 한국 베네수엘라 관광협력 세미나 강연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의 관광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당초 관광정책의 변화와 방향, 양국 간 관광협력 방안, 한국의 현대적 인프라와 전통의 결합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현재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몇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KTTP, 두 번째가 CHI, 세 번째가 ESG, 네 번째가 DX, 다섯 번째는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연의 주제는 코로나19와 한국 관광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KTTP입니다. 이것은 코리아 토탈 투어리즘 패키지의 약자입니다. 먼저 KTTP는 2020년 2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코로나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필요한 내용입니다. 향후 관광시장의 성장세 회복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관광 선도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의 한국의 관광 정책 사업들은 정부 부처,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고, 또 현재 한국 관광의 2019년 1750만 명이라는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외래 관광객의 7, 80%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만 방문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천공항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게이트웨이다 보니 수도권 위주로 방문해서 지역 관광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좀 모델로 선도 모델 KTTP라는 모델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에 입국해서부터 어떤 이동, 또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관련 정보와 어떤 수단,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든 콘텐츠를 그 관광객의 동선에 따라 통합 제공하는 패키지형 모델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K-팝,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와 다양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의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를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게 함으로써 지방공간과 지역의 관광 거점 도시, 지역의 교통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숙박, 교통, 식당 등의 관광 정보를 앱 결제 등 5G를 활용한 스마트 방식으로 제공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다양한 관광객 수요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설계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은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업무가 아닌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입국을 하게 되면 보통상 법무부, 또 항공이라든가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교통부 담당, 또 숙박과 관광지 담당은 관광 담당 부서이지만 또 기타 지자체, 또 정부 여러 부처들이 서로 협업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CHI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는 컨텐츠, H는 휴먼 리소스, I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예전부터 인프라가 중요시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프라가 라는 어떤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내는 관광산업의 모델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인프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컨텐츠의 수준에 따라서 여행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특히 좀 그 인터넷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실 있는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만이 관광객을 유인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인적 자원의 문제는 또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융합할 수 있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모바일이 발달하거나 AI, 인터넷이 발달해도 관광객에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적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안내죠. 관광객에게 그 안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관광객의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목적지에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안내 부분은 전문적인 안내가 아무래도 좀 더 대세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문화와 예술, 건축,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인프라도 중요하죠. 숙박시설, 교통시설, 식당, 쇼핑, 또 하나는 안전, 치안 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대면 서비스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는 특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물론 인적 서비스, 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약간은 감소할 수는 있어도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의 기반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ESG입니다. 이것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이 ESG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행자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여행을 하는 여행 소비자들이 점점점 어떤 자기 소비에 대한 가치, 이왕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 체계가 좀 더 투명한 그러한 기업, 국가의 여행 상품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소비의 주축이 바로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엄 Z세대입니다. 이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소비와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SG에 대한 좀 더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요성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비를 해보자면 에코투어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회 부분은 말 그대로 그 S 부분, 소셜 부분은 관광객이 그 관광지에 가서 소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내 여행 소비가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국제적인 산업자본의 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 상품의 개발이나 방향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입니다.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는 이념보다는 오히려 치안, 테러,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관광산업에 있어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DX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디지털 전환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얘기한 KTTP, 코리아 토탈 투어리즘 패키지를 비롯한 그 컨텐츠, 휴먼 리소스 인프라스트럭처, 또 ESG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디지털입니다. 특히 한 10여 년 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시작된 모바일이 똑같은 이제 온라인이지만 그 PC 기반을 넘어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산업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익스피디어나 아고다, 트립닷컴 등이 실제로 업계 내에서는 정말 이 업체가 관광기업인지 아니면 IT 기업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 최근에 예를 들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계 산업이냐 아니면 전자 산업이냐 라는 것처럼 이제 구분이 점점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부분이 있죠. 이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한국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디지털화 시켜내느냐, 그것이 바로 모바일과 연결돼서 여행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력 부분입니다. 제가 도표에서 드렸듯이 인력 부분과 또 디지털 부분에서 같이 영향을 표시한 부분은 앞서 얘기한 그 휴먼 리소스는 어떤 관광산업 내 인력이라고 하면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인력은 관광산업 내 인력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IT 인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면서 관광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의 양성, 종사원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그 한국 속담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구슬이라는 컨텐츠, 인프라 등등을 꿰어서 디지털이라는 걸로 엮어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때만이 신정으로 그 관광 산업이 발전되는 그런 부분들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도 국가관광 전략회의라는 걸 통해서 관광 산업이 한 부처의 업무지만 한 부처만의 노력이나 사업으로 되지 않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관광 산업을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면 다양한 부처들이 운영하고 협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국에 이제 문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외진 곳이고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양파밭밖에 없는 지역의 외진 곳을 문경시가 고택을 수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90년대 젊은 세대가 공모에 대해서 이것들을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한 거죠. 한옥 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는 200~300만 명, 주말에는 500~600만 명이 방문하게 해서 실제로 연간 방문하는 인원이 문경시 인구보다 훨씬 많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 SNS를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했던 부분이죠. 즉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MZ, 그러니까 밀레니엄 Z세대에게 소비하게끔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제가 5가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세미나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관광을 하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린 몇 가지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